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아이온큐에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미중 기술 전쟁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저와 함께 아이온큐에 장기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좋은 분석 또 관점을 주신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인가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중국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핵심 첨단 기술 5가지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이제 근래에 무역 전쟁을 넘어서 기술 전쟁까지 이미 전개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일례로 반도체 공급난 해결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등에서 이제 반도체 재고 얼마 있냐, 고객사 누구 있냐 이런 정보들을 달라고 쪼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어서 중국에 이 타격을 주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첨단 기술을 단순히 기술이 아니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서 반도체 뭐 등등 뒤에 나오겠지만 핵심 기술에서 절대로 중국에게 밀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 중국이 턱 밑에까지 쫓아왔는데 그걸 누르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기술에서 그 중국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미국 국가정보국인 DNI 산하 방첩안보센터가 미국이 핵심 첨단 기술을 주도해야만 향후에도 초강대국으로서 1위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관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NCSC인데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술을 훔치려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뭐 인재를 빼간다거나 인수합병 그리고 해킹, 스파이 활동 등을 통해 이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NCSC가 꼽은 미국이 꼭 지켜야 할 핵심 첨단 기술 5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인공지능입니다. AI죠. 그래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1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AI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그 펜타곤 중국 국방부에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책임자가 나가면서 이미 중국이 거의 다 쫓아왔다라는 얘기를 했던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그게 사실인가 봅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중국인 해커 2명이 10년간 서방기관 상대한 이 해킹을 하다가 미국 정보당국에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킹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 인력, 시간을 들여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미국을 제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위협 대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관심이 많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란 이제 쉽게 말해서 기존 컴퓨터를 뛰어넘는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인데, NCSC는 기술 전쟁에서 양자 컴퓨터를 가장 치명적인 분야로 꼽았다고 합니다. 대규모 양자 컴퓨터는 사이버 안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암호 해독까지 가능하여서 국가 안보 및 경제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인프라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미국의 모든 암호화 시스템을 파괴할 수도 있고, 양자 레이더로 미국의 핵심 물리적인 무기인 스텔스 항공기 그리고 핵 잠수함 등을 탐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따로 리서치를 해봤는데, 중국은 이미 100억 불, 약 12조 원을 들여서 양자 컴퓨팅 AI만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10억 불 정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국은 언론과 과학 저널, 과학지를 통해서 자국의 양자 컴퓨터가 세상에서 제일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미국을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리프러그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개구리가 뛰어넘듯이 뛰어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일생일대 기회로 보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분야에 대한 위협을 자각을 한 상태이고, 아마 이게 한 2, 3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엄청난 투자를 중국이 알 수 있게 발표하지 않겠죠. 그래서 뒤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이제 OEM 형태로 중국의 제조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국의 제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IP,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했고, 네 번째는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대만 TSMC에서 상당량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접근해서 공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자국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 바로 밑에 있는 대만에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드 캐피털이 한국 회사인 마그나츠 반도체, 여기 뭐 핵심 기술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걸 이제 인수해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중국이 이제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서 미국에 위협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을 포함하는 자율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제 쉽게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 시스템 기술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대국들을 꾸준히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애플의 영업 기밀, 이 영업 기술, 이런 기술들을 탈취하려고 시도했었던 정황이 드러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처음 시작했느냐,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이라 그래가지고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라는 법을 2018년 말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양자 기술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인데, 이제 이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를 NQI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 양자 조정 사무소 NQC라는 곳에서 미국 내에서 양자 관련된 과학 기술을 개선하는 데 관련된 여러 정보 기관에 이제 돈과 뭐 프로세스 이런 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에는 뭐 NIST, NSF, DOE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이 NQI 권한으로 이제 뭐 새로운 연구센터 연구소들을 설립하기도 했고, NIST의 경우에는 특별히 산업, 학계,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인 양자 경제 개발 컨소시엄인 QEDC를 설립했습니다. 이거는 좀 유명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그 어느 곳이 더 성능이 뛰어난가 하는 그 매트릭을 개발하는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 아이온큐의 이 양자 프로세서 칩이 여기서 테스팅을 했을 때 제일 우월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이 아마 조금 된 자료 같은데 2021년에 8억 불이 안 돼요. 그럼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해봤자 뭐 1조가 좀 안 되는 건데, 앞에 나왔던 것처럼 중국의 10분의 1 규모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보니까 2020년 말에 이제 뭐 미국이 5가지 양자 정보 관련된 연구소 허브에 뭐 한 7천억 원 정도를 더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차후 5년간 625 밀리언을 더 쓸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 아까 보셨던 그 양자 이니셔티브 법의 파트이다. 그래서 총 규모는 이제 120억 불이니까 이게 한 2조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엄청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미국이 어디 투자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미국의 이제 국방부가 퍼듀, 이쪽이 이제 공대로 상당히 유명한 미국의 명문 대학인데, 퍼듀에 이제 양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2.8 밀리언 달러를 이렇게 그랜트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지금 투자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규모가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미국이 이미 양자 쪽에 대한 위협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발표는 안 했겠죠. 중국이 이미 나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이미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뭐 국방부, 뭐 이런 다양한 에너지국, 뭐 이런 정부 기관이 주도를 해서 뭐 아이온큐, IBM, 구글, 인텔 이런 다양한 양자 하드웨어 기업들뿐만 아니라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관이나 이런 회사들에게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숨겨진 힌트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곳에 유관된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온큐 장기 투자자들의 관점은 어떤가라고 두 번째 토픽을 가져왔는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아이온큐 장기 투자자 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거의 3,000분이 모였어요. 두 방에. 근데 자꾸 아이온큐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한 2, 3%만 떨어져도 폭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방에서 양자도약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주신 분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핫합니다. 근데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부족한 충전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증가 추세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시장의 지향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팅은 좀 다릅니다. 산업 부분에서 양자 컴퓨터 나오기만 해라. 우리가 많이 이용해 줄 테니 이게 제가 정확히 받은 느낌입니다. 이미 양자 컴퓨터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활용 수요가 필요한 4차 산업이 이미 크게 성장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의미 있는 매출일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저는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의미 있는 매출이 나와준다면 이 아이온큐를 비롯한 이 양자 컴퓨팅 분야의 기업들이 주가가 훨씬 뛰고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아이온큐를 알기 전부터 우주 천문학,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양자 컴퓨터에서 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괴이할 정도로 신기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달 넘게 공부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만큼 신기한 현상들을 신의 능력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춘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 얘기를 해주셨고,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합니다. 뭐 가치에 기반한 상승도 있겠지만 기대감으로도 상승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고 이거는 양자역학을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다. 100% 공감합니다.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데 아직 대중들이 양자역학에 대해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막 발을 담근 상태지만 이건 무궁무진합니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이런 분석을 주셨고, 두 번째는 저희 카톡방 운영진 중에 한 분인 라이언님이 주신 분석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온큐를 500주 더 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고하실 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포인트를 한번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저는 오늘과 같은 팁, 이제 주가가 한번 떨어지는 거, 조정에는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 종목의 전망이 저조하다는 결론이 있었다. 그래서 1년 넘게 이익을 줬던 주식이지만 하향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자산으로 판단되는 아이온큐에 옮겼다. 그래서 돈을 더 들이기보다는 다른 주식에서 더 유망한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1월 15일에 이제 아이온큐에 어닝콜이 있습니다. 3분기. 근데 뭐 저의 분석도 그렇지만 이분의 분석으로도 이제 다양한 협업과 엔비디아 GTC에서 나온 기술적 진보 내용들을 고려해 보면 아이온큐가 준비하고 있는 32큐비트 상용화, 멀티코어 아키텍처, 뭐 그 evaporated glass trap, EGT 기술 등등 나온 게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날에 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이제 기관들이 보는 건데 지금 들어온 초기 개미주주들은 이 재무적인 상태보다는 기술력, 기대감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술적 진보에 대한 어떤 발표가 나오느냐, 또 15일에 어떤 가이던스를 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올 악재는 제가 악재 영상을 안 만드는 이유가 악재 자체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라이언 님도 공감을 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촉매제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11월 16일부터는 내년 2월에 이제 락업이 곧 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 이러한 판단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지나가긴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 방인데 거기서도 이제 공부를 하시지 않고 약간의 등락에도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미중 기술 전쟁을 봤을 때도,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의 이런 선배들의 관점을 봤을 때도 아이온큐는 상당히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제 마음을 대변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이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절대로 판단은 스스로 하고 책임은 스스로 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